여수 거북선의 이민진 선수와 인제 하늘내린의 박태희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바둑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지금은 이민진 선수가 덤을 빼기 어렵습니다. 이민진 선수가 지금 이쪽 부분에서 대성공을 거두었고 박태희 선수의 실수가 나오면서 그 네. 당시에는 바둑이 미세하거나 흙이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지금 그 뒤에만 끝내기 해서 몇 번 실수를 했습니까? 그 이민진 선수가 확실히 예전보다 이 후반으로 갈수록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그와 반대로 박태희 선수는 마지막에 실수 이후에 좀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민진 선수가 지금 여기를 한 칸 뛰지 않은 것이 실수고요. 여기를 하나 끊어둘 찬스를 놓쳤습니다. 네. 그것이 실수고 마지막 여기를 내려설 기회를 놓쳤죠. 후반으로 갈수록 이 실수가 좀 더 뼈아파지는데 이렇게 끝내기에서만 계속 실수가 나온다면 바둑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 중앙 쪽 살아갈 때만 해도 이민진 선수 분위기 참 좋았었는데요. 네. 특히 당시 상황이 박태희 선수가 한 수만 잘 두었다면 완벽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시점에서 그 장면에서 이민진 선수가 상대의 이 약점을 실수를 잘 응징을 했기 때문에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네. 그 다음 마지막 세밀한 부분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네, 지금은 도저히 덤을 빼기 어렵네요. 이민진 선수가 끝내기에서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이민진 선수가 예전에 이 정관장배에서 연승을 할 때도 그렇고 좀 바둑이 불리한 순간에 그 집요하게 상대의 약한 곳을 괴롭히면서 역전하는 데는 능한데요. 이게 단순 끝내기가 되었을 때는 조금 약점을 드러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같은 대국이 그러한 대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이민진 선수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저와 이제 동갑내기 친구라서 그런지 평소에 보면 뭐 너도 예전 같지 않지 이런 식으로 농담을 좀 주고받곤 하는데요. 확실히 끝내기 단계에서는 좀 차이가 있죠. 보통 보면은 그 끝내기에서 전설과도 같았던 이창호 구단만 해도 3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후반 이 정확도가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 다른 네. 30대 기사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30대도 굉장히 젊은 나이긴 합니다만 특히 개가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함은 조금씩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후반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제 집을 세는 데 있어서 깜빡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좀 개가의 속도라던가 네. 아니면 좀 정확도 이런 면에서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도 또 30대가 된다면 노련미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은 생기겠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결국 끼워서 이어가는 끝내기는 일곱, 백이 여덟. 하게 됐고요. 네, 원래 저런 식으로 처리가 될 자리였죠. 이제 바둑은 크게 어려운 자리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곳을 두고 받으면 쌍립까지 선수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찌르고 젖히는 수가 꽤 큰데요. 그곳이 마지막 큰 끝내기로 바둑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30초. 네, 하나, 이민진 선수 둘, 계속 개가를 해보는 손놀림이 나오죠. 그래도 오늘 대국 박태희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인제 하늘내린 팀 승부는 내줬지만 그래도 1승을 건지게 됐어요. 네, 두 팀 모두에게 팀의 승패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근접할 정도의 중요한 그런 개인 승수인데
박태희 선수가 여덟, 팀에 꼭 필요한 1승을 보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인제 하늘내린 팀은 팀의 성적에 비해서 개인 승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네. 다른 팀과 동률이 나면 거의 지는 식의 지금 개인 승수를 쌓아가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개인 승수에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 단계 아래 있는 SG 골프팀보다 개인 승수가 모자랐으니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네, 이제는 뭐 끝내기 수순을 비틀 곳도 뭐 아니면 다 상대방의 집에서 수를 낼 곳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흙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네, 지금 임민진 선수가 시간 한번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정밀한 개가를 좀 해보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30초. 하지만 지금은 미세한 차이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중앙을 받지 않고 그쪽으로 끝내기를 들어가는 것이 이제 바둑이 적기 때문에 하는 끝내기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단수치만 보면 이곳이 더 클 텐데 조금 더 이제 불확실한 곳을 버리고 확실한 끝내기를 하고 나서 이쪽은 이쪽대로 놔두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뭐 백이 큰 실수하지 않으면 네. 점점 차이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아, 이것은 반드시 이 바둑은 이기겠다는 박태희 선수의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끝내기네요. 또 지금 형세를 방영한 수겠죠. 네. 박태희 선수 변화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여기를 미는 것이 최소 옆끝내기 4집은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쪽을 두지 않고 지금 옆끝내기 2집이 조금 강한 이곳을 두는 것은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런 곳에 하나 찔러지고 나서 나중에 흙이 여기를 찝었을 때 괜히 받을지 말지 갈등하다가 뭐 안 받아서 순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만에 하나의 그 여지를 좀 없앤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이민진 선수는 계속 중앙 끝내기를 하질 않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진바둑이니까 할 수 없는 거고 만약 더 득을 보기 위해서 찔러 들어오면 네. 여기서 뭔가 마지막 승부수를 기대해보고 이런 흐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 수도 통하긴 통하는 것 같네요. 차단을 해도 여기를 두면 막으면 끊어서 한 점이 잡히고 하나, 둘, 여기를 두면 이제 양쪽 연결을 맛보기로 하니까요. 지금 어떤 식으로 두어도 백돌이 끊어지진 않습니다. 적지 않은 차이에서 지금 이 중앙 쪽 어떻게 두어도 될 만한 상황인데 여기서 네. 신중한 것은 그래도 칭찬할 만합니다. 제가 예전에 허영호 구단을 보면서 가장 감탄했던 부분이 정말 누가 봐도 결정타로 보이는 장면에서도 연장책을 쓰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신중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의 박태희 선수가 뭐 완벽한 결정타가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둘, 좀 그런 면을 보여주네요. 셋.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끝내기를 갑니다. 네, 이제 중앙 끝내기도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궁금해지는 부분이 여기서 이민진 선수가 여기를 갖다 붙인다면 그냥 늘어서 끝내기에도 무방하긴 한데요. 사실 젖히는 수도 가능은 하거든요.
이 수를 둘지 안 둘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된 다음에 패가 됩니다. 하나, 둘, 단수 치고 넷,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이어서 여섯, 끊을 때 단수 치면 잇는 다음에 여기를 이어서 한 수 백이 빠른데 네. 이제 흙이 이렇게 버텨가면 아. 패는 납니다. 이 패는 원래는 흙이 버틸 수 없는 패죠. 지금 이 패는 백이 이겼을 때는 이 전체 흙도 걸리면서 여기 끊는 것도 있고 예, 보통이라면 버티지 못할 패인데 사실 굳이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서 끝내게 할 확률이 높긴 합니다. 네, 이 수도 안전하죠. 네. 늘어가는 수단과 비슷한 수죠? 네. 지금 저런 식으로 끝내기가 되면서 동시에 이쪽 부분에 끊는 수도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집만 보면 여기보단 여기가 더 큽니다. 원래도 미세하지 않았던 승부에서 점점 차이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그럼 돌이켜 보면 이제 임민진 선수가 가장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역으로 이곳을 단수 쳤던 그 시점에서 여기도 끊고 귀의 교환도 먼저 하는 가장 정밀한 수순을 밟아갔을 때 바둑이 좀 미세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느끼기에는 정밀한 수순을 밟아가면 네. 미세하지만 흙이 좀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돌이켜 보면 그렇네요. 끝내기에서 당하게 되면서 네, 흐름이 박태희 선수에게 넘어왔고요. 그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이민진 선수가 정확하게 찔러갔다면 미세도 사실 흐름은 이민진 선수 쪽이죠. 왜냐하면 사람인 이상 알파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박태희 선수가 나중에 결국 이 교환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교환이 되고 나서도 여기를 막지 않고 늘었던 거고 집으로 손해 보고 이 공격도 타이밍을 놓치면서 역으로 단수를 당하고 그러니까 흐름은 굉장히 쫓길 수 있었던 흐름이었습니다. 네, 일단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한번 한 거니까요. 네. 셋, 넷, 그래도 박태희 선수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이 또 칭찬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촐기. 끝내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여수 거북선 팀이 이 현재까지는 뭐 포스트 시즌에 대한 이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지금 배수의 진을 치고 앞으로의 대구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네, 결국 포스트 시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민진 선수의 이 부활이 시급한데 이민진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이런 면이 있어요. 이 되게 기품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민진 선수는 강자에게도 강한데 그러니까 좀 자신과 랭킹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자신보다 랭킹이 낮은 기사들에게도 잘 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풍이 세밀한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약점을 보이면서 동시에 이 중반전에 한 방에 있어서는 뭐 굉장한 파괴력을 보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파괴력을 유지하면서 세밀한 부분을 조금만 보완한다면 앞으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승률이 확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대국에서도 그런 면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네. 사실 그런 점은 박태희 선수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박태희 선수도 세밀한 부분이 조금 아쉽나요? 일단 아까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승부처에서의 예민한 감각을 발동을 시킨다면 그 타이밍에 연장책을 사용하는 것은 좀 이상했죠. 마지막 30초. 우하의 입구자 들여다본 수도 그럴까요? 이 수는 그래도 좀 기풍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이쪽은 확실한 실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은 워낙 이 아까 설명드렸던 멀티 플레이어들이 많아서 이 두 네. 선수에게도 장점과 동시에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드네요.
하지만 또 이 확실한 장점 하나를 갖고 있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요즘은 박정환 구단이 워낙 이 성적을 오랫동안 랭킹 1위를 유지하면서 성적이 좋기 때문에 쏙 들어갔습니다만 처음 박정환 구단이 이제 초일류가 되고 랭킹 1위가 됐을 때만 해도 그 전대 1인자죠. 이세돌 구단조차도 이제 확실한 색깔이 없는 것이 박정환의 약점이다. 아,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네. 예전에는 반드시 자신만의 어떤 남들이 갖추지 못한 장점은 초일류로 가는 뭐 절대 필요한 요소로 그렇게 생각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박정환 구단으로 인해서 그런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됐죠. 네, 이제는 뭔가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초일류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하지 않고 약점이 자신- 없어야 네,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강점이 있기보단 전체적으로 약점이 없어야 된다. 마지막 그런 점이 30초 하나, 좀 많은 기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넷, 다섯, 확실히 여섯, 바둑에 대한 인식 차이나 혹은 여덟, 이 추종하는 기풍 이런 것은 1인자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1인자이던 시절에는 연구생도 그렇고 신예 기사들도 그렇고 두터운 실력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세돌 구단이 세계 바둑계를 주름 잡으면서 네. 치열해지고 점점 전투적으로 바둑계가 변해갔죠. 근데 그런 걸 보면 확실히 1인자가 어떤 바둑을 보여주느냐 이것은 굉장히 많은 이 프로 지망생 혹은 프로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네. 지금 시대도 그런 영향인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박정환 구단의 기풍이 이제 멀티플레이어이다 보니까 다들 그런 생각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중앙 쪽에 끝내기를 하지 않고 이민진 선수가 여기를 젖히는 끝내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쪽에 집이 깨졌고 그와 동시에 결과적으로는 백이 연결까지 해서 이곳과 이곳에 이 가일수가 필요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 끝내기에서도 물론 이민진 선수가 불리했기 때문에 수순을 비들어간 거긴 합니다만 차이는 더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끝내기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민진 선수의 지금 분통함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이곳을 찔렀잖아요. 여기를 찝을 때 찔렀습니다. 그럼 여기를 끊어서 여기를 나갈 때 뭐 밀고 넘어간다든지 하면 사실은 이 흑대마 전체가 다 잡혔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변화를 구해보고 상대가 냉정하게 받으니까 네. 돌을 거두는 모습입니다. 역시 끝내기에서 차이가 좀 벌어졌죠. 네, 지금은 좀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네, 두 선수가 판을 좀 돌려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곳이었던 중앙 접전 전에 딱 그 부분이네요. 이민진 선수가 지금 중앙에 전투를 하기 전에 먼저 이곳에 하나 늘어두고 전투를 시작했다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 부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박태희 선수가 역으로 중앙 쪽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단수 치면서 버티는 것이 주요했죠. 네, 오늘 결국 이 끝내기에서 승부가 가려졌습니다. 지금의 흐름은 사실 박태희 선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요. 결국 박태희 선수가 흐름을 잡아내면서 오늘 대국 불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미 총승부는 확정이 된 상태지만 그래도 인제 하늘 내린 팀으로서는 아주 귀중한 1승을 얻어갔습니다. 네. 오늘 경기 2대 1입니다. 네, 이번 11라운드 4경기를 승리를 하면서 여수 거북선 팀 그래도 이 플레이오프 진출의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막판에 몰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 4연승을 해야 됐던 상황에서 3연승으로 그 차이를 좁혀놨고요.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여수 거북선 팀이 더 힘을 내준다면 앞으로 포스트 시즌을 둘러싼 중위권의 싸움은 더욱더 흥미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11라운드 모든 경기가 마무리됐는데요. 11라운드 4경기까지의 순위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경기가 끝이 나면서 여수 거북선 4승 7패를 올리게 됐습니다. 네, 지금 4승 7패이긴 합니다만 여수 거북선 팀도 승수가 많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순위표를 보시면 3승 8패 부안 공소소금과도 승수가 같고요. 아무튼 좀 더 앞으로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 4위 자리를 놓고 SG 골프, 경기 호방건설, 여수 거북선 그리고 오늘 패했기 때문에 인제 하늘 내린 팀도 아직까지 방심할 상황은 아닌데 네. 그 중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위권 싸움이 점점 더 불을 지펴가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경기는 3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역시 중위권 팀들이 좀 힘을 내줘야겠죠. 일단 재미있는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서울 부강탁스나 포항 포스코 캠테 이렇게 포스트 시즌 진출은 확정 지은 팀들이 네.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리고 그 부안 곰소소금이나 서귀포 70리 같은 하위권에 지금 포스트 시즌 진출을 물 건너간 팀이 어떤 물귀신 작전을 펼칠지 그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이고요. 또 하나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치열한 중위권 다툼입니다. 네, 남은 경기는 3번의 라운드입니다. 과연 이 경기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